다음은 경기도 내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초 환자가 홍대에 위치한 주점에 방문한 후 원내에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변이 사례입니다. 수도권 여러 시에 위치한 다른 어학원으로까지 전파된 사례입니다. 먼저 A시 어학원 사례입니다. 총 원생 136명 중 원생 22명, 강사 및 직원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영어 학원 및 영어 유치원으로서 학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영어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원생 간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체육 행사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원생이 솜사탕을 먹고 뛰어노는 등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례의 B시 어학원 사례입니다. 총 원생 143명 중 원생 11명, 강사 및 직원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영어 학원으로서 이 또한 원어민 강사가 홍대에 위치한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어학원으로 유치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점심시간 학원 강의실에서 원생 및 원어민 교사가 다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상으로 강의 시 마스크 착용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책상 간 거리가 1m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례의 CC 어학원 사례입니다. 총 원생 198명 중 원생 23명, 강사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또한 원어민 강사가 홍대에 위치한 주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업 시 확진된 선생님이 영어 노래를 부르고 영어 발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스크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확진된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는 원생들도 확진되어 교실 이외의 학원 공간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위의 학원들보다 책상 간격도 넓고 아크릴판도 설치가 되었으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숙학원의 사례로서 강의실과 기숙사를 통한 전파 위험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총 원생 445명 중 원생 13명이 확진되었고 이후 자가격리 진행 중에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기숙학원으로 강의실 외에 기숙사에서도 전파 위험이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휴가 후 복귀 시에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잠복기를 고려하여 휴가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상 대부분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크릴판은 설치되었으나 책상 간 간격이 좁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걸린 경우도 있었으나 같은 강의실에서 멀리 떨어진 학생 간 전파가 확인되기도 하는 등 강의실 전체적으로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식당에 대한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는 일반 보습학원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마스크 불량 착용이 주 원인이었으며 네 번째 사례는 환기가 불가능한 조건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이시 학원 사례입니다. 총 원생 25명 중 원생 4명과 강사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으로서 강의실 5개 중 4개 강의실에 창문이 없어 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된 선생님들의 마스크 불량 착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FC 학원 사례입니다. 총 원생 131명 중 원생 4명과 강사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일반 보습학원으로서 책상 간 간격이 1m 이내로 간격이 좁았습니다. 수업 중 자연 환기가 미실시되었으며 블라인드가 창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집단 사례의 예시를 통해 주요한 전파 원인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요 전파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간식 및 식사 시간 관련. 유치부가 있는 학원의 경우 강의실에서 원생 및 선생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요 전파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기 및 소독 관련. 대부분의 사례에서 환기가 안 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강의실 내 창문이 전혀 없어 자연 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착용 관련. 대부분의 사례에서 마스크 불량 착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생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불량하게 착용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선생님과 원생 간의 식사 공간은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식사 시 원생 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식사를 지도하신 후 나중에 따로 식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강의실 내 음식 섭취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이 있는 경우 항시 창문이 개방되어야 공기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문이 없는 강의실의 경우 수업 중간 혹 쉬는 시간마다 상시 소독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도록 CCTV가 있는 경우 관리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 스스로도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원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학원 내 감염자 발생 이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전파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방역관리자 지정입니다.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군구, 보건소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재원, 학생, 선생님, 직원 등에 대해서 유증상자 발생 시 상황 파악 후 신고 조치 혹은 유증상자 스크리닝 및 검사 결과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생님,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유증상자에 대한 증상 확인과 검사 조치입니다. 유증상자가 확인되면 즉시 귀가 조치 후 자체 소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일상 거리두기 교육, 환기, 손소독 등에 대한 교육 및 감독입니다. 다음은 외부인 출입 제한과 행사의 제한 및 축소입니다. 이와 같은 예방책을 통하여 감염 전파를 사전에 예방하고 혹여 발생하더라도 추가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제10판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더라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을 잘 준수한다면 추가 확진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학원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학원 관계자분들께서는 혹여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